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겨레 데일리 라이브 뉴스 다이브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현준입니다. 예,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 먼저 소개해드리고요.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박지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준입니다. 말 끝나면 인사 좀 해줘요. 네, 박지훈 변호사 나오셨고요. 자, 한겨레 황준범 논설위원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며칠 전에 속보가 떠서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저 공동위원장이 되셨다 그래가지고 무슨 이 형이 갈 때가 맞나? 대중문화 이러고 있었는데 전혀 상관없는 일로 밝혀졌죠. 우리의 JYP 박진영 비평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날 부르지 마 박진영입니다. 그날 연락 많이 받으셨죠? 네. 짱 났습니다. 사실은 뭐 균발이도 있었고요. 그렇죠. 위원장이라 봤을 때 대통령 위원장 임명이니까 전 당연히 그렇지. 우리 장관급 자리라서. 네. 근데 우리 기준에서는 당연히 형이죠. 뭐 인상은 났다 그러는데 네. 박진영이라는 이름이 보이면 우리가 저 가수 JYP를 생각하지 아니죠. 않잖아요. 그래서 근데 대중문학 하길래 조금 이상하긴 했는데 그래도 전 끝까지 이거는 날 그 박진영보다는 우리 박진영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아니었어요. 그렇습니다. 뭐 그 자리는 월급 안 주는 자리입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가면 좋겠구만. 아무튼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오늘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이 되는 날이고 취임하고 나서 두 번째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90분 예정이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2시간 반을 했어요. 역시나. 뭐 길게 할 거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이라는 슬로건으로 진행이 됐고 질문 받은 개수 보니까 21개의 질문과 답이 있었더라고요. 이 내용을 한번 쭉 정리해 볼 텐데 말씀드리는 순간 노영희 변호사께서 도착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황준범 위원께 좀 여쭤보죠. 그냥 총평이랄까요? 기자회견 전체에 대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뭐 내용에 대해서는 뭐 각자 뭐 이렇게 보셨을 테고 저는 그냥 좀 다 좋은데 대통령이 이제 저 본인 그 소회와 생각을 뭐 이 기회에 이제 자세히 설명하시는 건 좋은데 좀 기자로서 봤을 때는 좀 길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총량이 뭐 2시간 반 긴 것도 길지만 사실 뭐 그 지난번에 취임 한 달 됐을 때 그때도 2시간 넘게 그랬었어요. 2시간 13분 정도 길었는데 이번에는 그보다 더 긴 2시간 반 하셨는데 개별 질문에 이제 좀 대통령이 뭐 스스로도 오늘 말씀하셨지만 이 기회를 빌어서 내가 취조당하러 온 게 아니니까 나의 생각도 좀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한다라고 이제 본인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조금 더 이렇게 간추려서 얘기를 하면 기자들 입장에서는 좀 더 많은 분야에 대해서 많이 더 질문을 하고 저는 아쉬운 게 이제 이게 그 약속 대련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형식을 굉장히 그걸 피하려고 많이 이제 노력을 지난번보다 좀 업그레이드한 형식을 갖췄고 그런 거 다 좋은데 팔로업 질문, 그러니까 기자가 이렇게 질문해서 대통령이 답을 하면 후속 질문. 대통령이 기자가 2개 질문하면 하나는 빠뜨리고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답변을 그런 거에 대해서 추가 질문도 하고 또 뭐 디테일로 들어가서 하는 서브 질문도 할 수 있으면 다음번엔 더 좋겠다. 이런 좀 아쉬움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예전에 비하면 많이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조금 더 욕심을 부려보자면 그렇다. 그렇죠. 기자 회견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박진영 비평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은 이동영 작가보다는 박진영 평론가와 더 많이 닮았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세속에 통달한 사람처럼 모든 영역에 걸쳐서 진솔하고 편안하게 이야기를 다 하시더라.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두루두루. 그리고 아마 대통령이라는 것은 세속의 자리입니다. 도덕자가 하는 도덕 선생님이 하는 자리도 아니고 또 이 과대망상의 이상주의자가 하는 자리도 아니거든요. 세속을 푸는 지혜들, 삶의 지혜들 이런 것들이 국정을 운영하는데 그대로 녹아 있었고 그런 이야기를 다 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좀 길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좀 재밌었거든요. 저만 그런지 몰라도 저는 아침에 이제 방송을 하면서 멘트를 좀 해줘야 되는데 빠져들 정도로 그러니까 일반인 느낌이 좀 그런 것 같아요. 토론을 실시간 보면서 중계를 해야 되는데 거의 멘트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거 듣느라고 아주 세속 얘기를 했는데 되게 쉽게 말씀도 하시고 좀 긴 거는 사실인데 약간은 나랑 생각하는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뭐 교육 얘기도 하고 뭐 그런 느낌이 들면서 저는 좀 빠져들었어요. 예전에 윤석열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윤석열 때는 뭔가 짜고 하는 거 하는데도 뭔가 삐걱삐걱거렸다가 이번에는
뭔가 한편에 뭘 보는 듯한 그런 같은 유튜버를 하고 있는 그런 느낌? 저는 사실 되게 좋았습니다. 예. 개인적으로는. 우리 노영희 변호사도 한번 들어보죠. 총평. 일단 대통령이 욕심이 참 많았다. 아. 일을 너무 잘하고 싶어하는 욕심이 많아서 그게 자기가 숨기고 싶어도 이렇게 숨겨지지 않는 정도다. 그다음에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해서 되게 자긍심이 많더라. 자기가 한 걸 좀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네. 나 솔직히 이렇게 잘하지 않았냐? 나 앞으로 이렇게도 잘할 것 같은데 니네가 보기엔 내가 더 잘할 것 같지? 나한테 박수 좀 쳐줘만 이제 이런 느낌? 그래서 대통령이 솔직히 되게 잘하고 있는데 그 잘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칭찬을 많이 해줘야 될 필요가 있겠구나. 예. 그러면 이분이 전부 다 더 치열업돼가지고 더 잘하겠구나 이 생각했고요. 얼마나 그동안에 칭찬에 고팠을까. 아. 또 얼마나 그동안에 자기를 이제 이 정권 되기 전에 윤석열 정권이나 사실 문재인 정권에서도 저는 이재명 죽이기가 한 10년 정도는 계속 이어져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프로젝트가 뭐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배후에 있는 프로젝트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잔인하게 이 한 명을 공격하고 이 주변 사람들을 막 다 싸잡아서 공격하다 보니까 그걸 이겨내고 이 자리에 오긴 했지만 그게 너무 솔직히 아직까지도 믿기지가 않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이런 모든 걸 다 극복하고 하는 사람이야. 좀 알아줘. 나를 좀 도와줘. 이런 말을 우리 국민들에게 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그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이제 기자회견에 대한 총평들을 한마디씩 해주셨는데 뭐 질의응답은 21개의 질답이 있었습니다만 주요 포인트들만 몇 가지 좀 짚어보고자 합니다. 그 뭐 많은 분들이 관심 사항이기도 한 내란 진상규명 관련한 얘기가 있었어요. 민주당에서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 추진을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일부에서 위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디가 위헌이냐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주권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이런 언급을 했는데 이 취지를 뭐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였을 것 같습니다. 어떠셨어요? 이 말 그러니까 자체. 이게 사실은 헌법 얘기이면서도 어쩌면 논쟁이 클 수 있는 그럴 수도 있죠. 얘기하거든요. 예. 실제로 재판부라고 하더라도 입법으로 만들면 사실 돼요. 특검을 가능한 것처럼 그런 얘기를 하면서 사법부의 권한을 침범하는 거니까 위헌적 요소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게 뭐 예컨대 반대하는 쪽이나 야당의 입장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네. 원칙적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대통령이 뭐 예컨대 국민들이 결정을 한다면 입법을 통해서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를 한 거고 아마 이거 해가지고 특별재판부를 뭐 시행하겠다기보다는 여론을 좀 보려고 하는 게 아닌가. 아주 기본적인 얘기를 좀 한 거죠. 어찌 보면 원론적인 얘기고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약간 수업 듣는 것 같은 느낌도 있었어요. 삼권 분립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그렇죠. 그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것이 사법부한테 주어진 권한이 아니다.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다. 예. 그 내용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몽테스키우예요. 당연하죠. 그 몽테스키에는 원래 상권 분립 때는 이권 분립이에요. 로크가 이권 분립이 헷갈리는 데 나든지 오래돼가지고. 예, 상관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황당무계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국회와 정치권이 모두가 합의를 봐가지고 개헌을 합니다. 사법부 없애버리자. 그럼 이거 위헌입니까? 이거 위헌입니까? 상권 분립 위반입니까? 상권 분립 없애면은 이거 합법적 대의민주주의 절차예요. 네. 헌법적 절차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법부라고 하는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고 이번에도 이 헌법 관련해서 잘못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법을 자꾸 기능적인 교리 맞추듯이 생각하는데 법은 시대적인 거고 역사적인 겁니다. 네. 특별법이 가능합니다.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만든다면요. 예. 그걸 이해를 못한다면은 사실은 헌법을 이해 못하는 법조인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 가치를 평가하면서 국민주권이라는 말을 오늘 많이 썼습니다. 국민들의 의지가 어디에 어떻게 모이는가, 그리고 그 대의기관에서 어떤 일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 삐그덕거리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생각해보면 연결지어져 본다면 이 검찰청 폐지 중심으로 해서 왜 수사기소 분리하고 검찰 개혁에 대한 이야기들도 동시에 진행이 되는 건데 저는 그 1년이란 유예 기간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을 오늘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대통령은 1년도 좀 짧은 거 아니냐, 더 꼼꼼하게 하려면 제대로 하자, 이런 의지를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언급해 주실 얘기 있을까요? 그 법무부에서 사실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하고 조상호 그 보좌관이 예. 처음에 이 중수청을 어디에 두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랑 되게 마음이 다른 것처럼 막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때 얘기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누나 이거 지금 처음 이렇게까지 뒤집어 버리는 건데. 정성호 장관이 누나라고 그랬어요? 아니 조상호가. 조성호 예, 죄송합니다.
정성호 장관님은 절 노변이라고 합니다. 노변이라고 부르고. 예. 네, 어쨌든 조상호가 저한테 하는 말이 이거 정말 70년 80년 만에 처음으로 지금 대통령이 이걸 내걸고 지금 초창기에 우리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게 한번 만들어지고 나면은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 부작용을 최대한 없애는 쪽으로 가서 조금이라도 대통령이 나중에 욕 안 먹게 하는 게 우리들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제도든 처음에 그 제도에 익숙해지기까지는 또 제도라고 하는 게 우리 사회에 뿌리박히기 전까지는 당연히 부작용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나오는데 그럼 초창기 때에 그 부실하게 해가지고 막 여기저기 빵꾸 나가지고 욕 먹는 게 나냐? 아니면 우리 같은 의견이 있다는 걸 먼저 알려주고 그 방향과 같이 이렇게 콜라보 이뤄가지고 할 수 있게끔 뭔가 만들어줘서 대통령이 나중에 욕 안 먹고 너 정말 잘했다. 이 힘든 걸 해냈구나. 이런 평가를 받게끔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냐. 그걸 우리 법무부가 할 거예요. 그게 우리 생각에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그래서 자기네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거 하려고 하는 거를 너무 사람들이 못 알아주고 뭐 야합했느니 뭐 검찰에 포위당했다는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보고 되게 신경질 속상해했었거든요. 속상해하면서 그 방송에서 화도 좀 내고 우리 그 조상호 변호사가 그러는 과정들을 우리 뭐 다 며칠 전 봤죠. 뉴스였기 때문에 봤던 내용인데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대통령의 의지가 느껴진다. 오히려 치밀하고 전문적으로 하면서 감정적 부분을 좀 배제하자라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원론적인 이야기인데 사실은 이런 내용들이 전달되는 과정에서의 좀 오해들은 있을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실제 논의가 진행되는 장면이 아닌 다른 곳에서 다른 이야기들이 또 막 확산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어찌 보면 대통령이 좀 정리한 것 아닌가? 대통령 뜻을 들어요. 이제 국민들이 다 알게 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이거는 요즘에 이제 당 대통령 그렇죠. 관계 또 당 내부 조금 이렇게 이견들이 있는데 확실하게 이제 그쪽이 사인이 간 것 같고 특히 이제 대통령 표현으로 오늘 정부가 주도한다라는 그 표현이 있었죠. 있어요. 예. 이 표현 며칠 전에 기억나시잖아요. 지난 일요일 날 그 고위 당정대 할 때 그렇습니다. 김인석 우상호 정무수석이 정부 주도를 이 TF 구성 거기에 넣자라고 했는데 그거 좀 약간 논쟁이 있었다는. 사실은 그랬었죠.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의 생각이었던 거죠. 그게 확인이 오늘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대통령실은 좀 약간 뉘앙스 좀 달라요. 내가 하라고 했던 것은 바로 뭐 어저께 그렇게 뭐 이상하게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었고 그렇죠. 그 야당하고 우리의 관계가 잘 같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냥 협치 우리 안 생기게 해라 이 정도였지 이렇게 그냥 엉터리를 다 퍼져라 이건 아니었다. 아니 이제 이런 일단 최소한 이거 보안 수사권 문제 보안 사건도 마찬가지고 그 잠시 뒤에 이제 또 그 여야 간에 어제 원내대표들 간에 뭐 협의가 나왔다가 결렬이 되는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조금 혼란스러웠던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도 저희가 좀 이따 해볼 텐데 일단은 그 미국 조지아주에 구금되어 있는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뭐 정리가 좀 됐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뭐 바꾸면 내일 새벽 1시쯤 되겠더라고요. 애틀랜타 공항에서 출발한다. 이 내용이 정리가 됐는데 그동안의 뭐 협상 과정이나 이런 것들 언론 통해서 많이 나왔는데 그 어떤 이면 합의도 하지 않는다. 한미 관세 협상 관련해서도 그렇고 미국을 대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태도 같은 것들이 오늘 회견을 통해서 좀 나온 것 같아요. 네. 일본이나 이런 데 사실은 이면 합의로 보이는 것들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것들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대로라. 우리가 지금 보도되는 그대로 트럼프랑 이렇게 하는데 트럼프라는 사람이 누가 표현하기로는 자연재해 같은 사람이다. 재해가 일어나는데 그 사람하고 누가 한 말이에요? 누군가가 했어요. 제가 한 말은 아니고 본인이 한 말이 제가 절대 한 말은 아니고 멋있었는데 자연재해인데 그 사람하고 협상하고 토론하고가 없다. 된다, 안 된다. 막아야 되고 피해야 되는데 그 피하고 막는 거를 그대로 알려주겠다라는 게 대통령의 뜻이거든요. 아마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하면서 한 가지를 정확하게 얘기한 것 같아요. 내가 이면 합의가 더 없다. 이면 합의 없고 모든 게 국위구선이다. 국위구선이다. 그리고 이번에 뭐 이런 것들이 문제 좀 생기면 조금 투자 이런 거 진출이 좀 제한되는 거 아니냐 등등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은 이런 상황에서 저 사람하고 트럼프하고 막 정확하게 잘 협상한다는 걸 바라긴 좀 쉽지 않지 않나. 그래서 이 정도 답할 수밖에 없지 않나.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 대한민국 기자들이 뭐 수준이 높지는 않잖아요. 이 정도 되면은 경제부에 특히 이제 외신 쪽 기자들 이런 거 하나 뽑아줘야 돼. 이재명 대통령 미국 투자에 약간의 문제점이 생길 수도 국익을 아는 기자라면 이런 거 하나 미국 언론에 셀 수 있도록 하는